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 19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에요. 제5차를 검색을 하시면 정책 마당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부터 2040년 작년 2019년 12월 11일 날 공고가 됐습니다. 자, 누구든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열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곳이 가장 유명한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새만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26번의 새만금이 거론이 됩니다. 자, 새만금의 키워드를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중소도시권,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 국가 발전 거점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새만금의 키워드를 또 확인을 해보면요, 국가 균형 발전 거점 육성 실제 추진 계획. 여러분들이 이 표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부동산에 돈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면 행정중앙복합도시 세종시. 지난 10년 동안 이 세종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셔서 돈 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10곳, 수도권을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의 지역 특화 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의 광역시, 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잠깐 제 영상을 정지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부산, 대구, 전남,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런 10곳이 개발된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혁신도시들이 생겼고 이 혁신도시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있는 게 새만금입니다. 자,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이미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돈을 버셨던 분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디에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는가가 국토종합계획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 계획을 착수하고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내부 매립 공사를 추진을 한다. 1단계로 잡혀 있고요. 2단계로는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내부 계획을 본격화하고 기반시설 공사하고 1단계 내부 개발을 착수한다. 3단계 2023년 이후 1단계 내부 개발을 완료하고 2단계 내부 개발을 지속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뉴스를 추적해서 그냥 하더라 카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국토종합계획에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행정중앙복합도시, 자, 세종시죠. 그리고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발전 거점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자,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의 육성. 자, 쉬운 얘기로 해석을 하면요, 자, 세종시나 혁신도시나 이 새만금에 이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이런 중소도시로 올 수 있도록 이런 중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또 새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민간이 매립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매립이 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시면 중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항해권의 경제 중심 지형으로 육성을 하겠다. 자, 재생에너지는 새만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와서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전 선포식도 하고 이 신재생에너지를 좀 빠르게 육성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중심 지역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새만금을 살펴보면요,
공공과 산업 기능의 지속적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 자립 역량을 확충한다. 자, 혁신도시 새만금, 행정중앙복합도시 등 지역 거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 및 산업 기능을 분산,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확인을 해보면요.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자,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 항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 새만금 신공항은요,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자, 동서 3축, 새만금에서 무주, 대구, 고속도로 개설 및 산업벨트 형성을 검토를 한다. 자, 새만금과 특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신선장 중심지로 도약. 새만금을 첨단 산업, 문화, 관광, 국제 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 환항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변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수변 도시 및 한중 경내 경제 협력 단지 조기 조성, 세계 잼버리 시설, 항구적 관광 레저 체육 시설로 조성을 한다. 중장기적으로 신공항, 신항망 등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및 고품격 도시로 조성을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겠다. 새만금권 신재생 해양 관광 레저 거점을 만들겠다는 내용. 그리고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신산업지대로 조성을 하겠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요,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기본 SOC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도로망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만금 내부로 통행이 가능한 핵심 도로가 만들어지는 해가 2023년도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지 공사도 끝나게 되고 도로망도 확충이 되게 되면 대기업들이 그때는 들어온다는 기사가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대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시기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인천 송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정말 매립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곳에 뭐 대학교가 들어오고 뭐 병원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면서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은 송도가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그런 대기업들도 편의시설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산 완주 등 도내 자동차 거점 도시를 전기 수소 자동차 제조와 연구 개발 국가 교점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조선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하여 새만금의 지능형 이동체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산업 육성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자,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 기술을 기반으로 새만금 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 유치와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 전라천년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및 무주 태권시티를 조성으로 국제 성지화를 완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선석 규모 확대, 초고속 첨단 교통 인프라 하이퍼루프 구축과 국가 철도망으로 새만금 대야 국가 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전라고속 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 첨단 연계 인프라 구축, 지리산 전기철도 건설을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자, 새만금 지리산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남원 및 국도 77호선, 부안 고창 등 주요 국도 건설을 검토를 하겠다. 자, 새만금을 세계적인 스마트 수변 도시 건설하고 농촌형 스마트 빌리지 시범 및 확대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자, 이 스마트 수변 도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0년 11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도까지 부지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스마트 수변 도시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인력이나 많은 관심들이나 예산들이 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이 스마트 수변 도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국토종합계획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시체 추진계획,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많죠. 혁신도시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많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새만금입니다. 그런 모든 힌트,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이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이 새만금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올린 영상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이 새만금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지, 국가에서 얼마나 미는 사업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실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실천 계획에 대해서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정말 정보가 중요하고 어떻게 개발되고 정부가 어디에 도로를 깔아주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시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지난 10곳의 혁신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 리치프렌드였습니다.